안녕하세요. 창업 배우는 카페 시의 탄생의 이경입니다. 제가 우리 카페에서 이렇게 촬영하는 거 처음이에요. 방송은 많이 해봤는데, 네, 제가 얼굴 내미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동안 동영상 촬영할 때 항상 파워포인트만 들이밀고 제 얼굴은 안 보이게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얼굴이 좀 안 나오면 지루한 감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테스트로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주제는 성실하고 착한데 일을 못할 수 있나? 라는 주제입니다. 왜 우리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아, 저 사람 참 성실하고 착한데 일은 못하네. 네. 근데 우리가 그런 앞에 단수 조항이 됐죠. if. 성실하고 착한데 라고 하면 일을 못해도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어떤 사람이 제일 얄미워요? 여러분들한테 막 잘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진짜 나쁜 행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는 그냥 대놓고 막 욕을 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착한 것 같은데 사실 착한 척 하는데 그래서 뭐라고 말도 못 하겠는데 정말 속으로 정말 진짜 그렇지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좀 그 얘기를 뭐 물론 이제 제가 성실하고 착한데 일을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자기 개발, 자기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태도를 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성실하고 착한데 좀 업무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 제 이 동영상으로 인해서 너무 상처받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며 그걸 전제 조건으로 해서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고 착한데 일을 못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성실하고 착하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반드시 일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비즈니스 현장에서 하는 모든 일은 사실 누군가 그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만든다면 그 음식을 먹을 대상이 있는 거죠. 우리가 구두를 만든다면 그것을 신을 대상이 있는 거고, 우리가 핸드백을 만든다면 그것을 들고 다닐 대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맛없는 음식점에 갔을 때 기분 나쁘죠? 그리고 깨끗하지 못한 음식을 받았을 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저는 좀 다리가 별로 그렇게 편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편한 신발을 좀 많이 찾아서 신는 편인데요. 편한 걸로 유명한 어떤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브랜드에서 산 어떤 신발이 그 신발만 신으면 양말에 구멍이 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예 제가 그 비싸게 주고 산 신발이기 때문에 뭐 증명할 길도 없어요. 그 구두 그 브랜드에 가서 증명할 길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신발 전용 양말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신발을 신을 때는 그 구멍난 양말, 이미 구멍이 신는 것마다 구멍이 나버리니까 신고 지금도 그 신을 그렇게 신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신발이 예뻐서 샀는데 그 신발을 신으면 구멍이 나는 것은 물론이고 발이 그 앞으로 쏠려가지고 엄지발가락이 좀 아파요. 그래서 신는 게 편하다는 것을 아이덴티티로 내세우는 그 브랜드의 신발이 편하지조차도 않은 거죠. 그냥 굽이 좀 편하다 이런 거지. 사실 굽은 편하지만 뒤쪽에 있는 그 앞쪽으로 있는 엄지발가락, 뭐 앞쪽으로 발이 쏠리는 현상, 양말에 구멍이 나는 현상, 이런 것들은 명백하게 그 신발을 잘못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봉사활동을 해요. 그리고 회사를 다닙니다.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 대가 없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착한 행동이라고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정말 착한 사람들은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데 말입니다. 회사를 다니는 것은 자발적으로 다닐 수도 있고 생계를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회사를 다니는 것도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봉사활동도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고 회사들을 다니는 것도 누군가 대상이 있어요. 근데 봉사활동은 자발적으로 내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거고, 회사는 돈을 받으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성경 세계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불의한 정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하지 못할지언정 어떻게 큰 일에 충직할 수 있겠냐, 뭐 이런 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대가를 받고도 일을 잘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더 큰 일을 맡길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내가 성실하고 착한데 일을 잘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이유를 찾아봐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성실하고 착하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을 잘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자기의 기준을 너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잠재력에 비해서 낮게 책정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경영학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 비유 중에 하나가 벼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벼룩은 자기 키에 몇십 배를 뛸 수가 있어요. 점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벼룩이 위에다가 이제 그 컵을 하나 얹어두면 벼룩이 점프를 하려고 하는데 컵에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그 컵 높이만큼만 점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 컵을 치워도 더 이상 자기가 높이 뛸 수 있다라는 걸 잊어버리고 딱 그 컵 높이만큼만 점프를 한다라는 건데 우리의 잠재력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무한한데도 우리가 스스로 착하고 성실하다라는 양의 탈로 자기를 가둬놓고 자기의 그 진짜 더 발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물에 풍덩 빠지듯이 도전하고 적극적으로 일에 접근해야 되는데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의 능력이 모여서 하나의 회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의 조직은 서로 힘을 합해서 뭐 성경책에 나오듯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협력이 되어서 하나의 회사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건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제대로 일을 못하게 되면 반드시 그 피해는 그 동료에게 가거나 그 회사에 가거나 또는 그 고객이 그 피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사례를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회사에서 중간관리자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있는 직원이 회사에서는 이제 그 직원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참 성실하고 착한데 일은 못해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직원이 있었는데 이 직원이 일에 실수를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작은 실수가 아니라 아주 큰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또 그 대외적인 큰 행사에서도 실수를 하니까 그 중간관리자가 그걸 다 책임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중간관리자가 코칭을 해준다고 했을 때 어떤 것 하나를 보고 딱 그게 잘못된 걸 찝어내서 코칭해주는 순까지는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그 수많은 어떤 숫자를 다루는 일 중에서 그 일이 전부 다 엉망이 되어버리면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체크하지 않으면 어디서 털렸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믿고 맡겼는데 자꾸 실수가 일어나니까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달래기도 하고 어르기도 하고 참다 못해서 어느 날 화를 한번 냈더니 그걸 들고 윗사람한테 쪼르륵 달려가서 그 중간관리자가 자기한테 폭력적으로 폭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일러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이 중간관리자는 뭐 중간관리자라고 해봤자 30대 후반인데 이 친구는 어디 기댈 데가 없으니까 그 밑에 직원은 항상 예쁘고 착한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그 중간관리자는 그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나중에는 이제 공황장애까지 와서 정신과 치료를 지금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늑대의 탈을 쓴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이 늑대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비난하고 공격할 수가 있어서 제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총을 들고 또는 막 다른 사람을 막 좁힌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을 누군가 정의로운 사람이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제압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옆에서 사이코패스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이코패스에 대한 책을 제가 여러 권 읽었는데 사이코패스는 굉장히 친절하고 자기를 위장하는 데 능숙합니다. 근데 착한 척 하면서 일을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이 그 피해를 보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절대로 착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회사에 근무를 할 때는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실수 없이 제대로 해내거나 또는 그 역할이 실수 없이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착하고 성실한 거지 그냥 겉보기에 성실하고 착해 보이는 것이 착하고 성실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조직 내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가, 그렇게 잘한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스스로 착하고 성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일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나의 어떤 문제가 내가 일을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유능해지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흘러 넘쳐서 나누는 거고요. 오만은 자랑은 오만에서 없는 것을 쥐어짜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착하고 성실하다는 벽 안에 갇혀 있는데 일을 잘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오만한 것입니다. 오만한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서 내가 일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또 윗사람한테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진솔하게 한번 식사를 대접하면서 물어보고,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떤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을 발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내일, 1년은 여러분들이 일을 못할 수는 있지만 3년 정도, 2년 정도, 3년 정도, 5년 정도 지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유능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찔립니다. 왜냐하면 저도 오랫동안 제가 스스로 좀 뭐 착하고 성실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 그게 위선이었다. 착하고 성실한 척했지만 위선인 부분이 참 많았고, 정말 내가 상대방이 원하는 일을 제대로 해줄 수 있을 때 나 스스로 유능하고 그리고 만족도도 있고 그 사람한테 우리가 받았던 어떤 보수의 대가 또 고객한테 받는 어떤 수준의 대가 이상으로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내가 되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반성을 많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착하고 성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일을 못하는 여러분 어떤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녹음하는 게 아니라요. 저 스스로 제 자신을 돌아보고 나 역시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다. 나도 더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스스로 착하고 성실하다고 진짜 착하고 성실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을 못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잠재력을 너무 낮게 평가하지 말고 좀 더 도전해서 진짜 회사가 인정하는 또는 회사보다 더 중요한 고객이 인정하는 그리고 이 사회에 꼭 필요한 그런 여러분의 능력을 키우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일본하고 한국하고 뭔 일이 있으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많이 일본을 비난을 하는데요. 제가 언젠가 그 일본의 그 시장 현황에 대한 강의를 하는 분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뭐 아무리 일본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진짜 그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그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을 보니까 우리 개개인이 일터에서 특히 일터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스포츠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일터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일터에서 헌신과 사명과 유능함으로 무장하고 거기에 따뜻한 마음까지 가지고 일을 잘하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로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만함을 버리고 착하고 성실하다라는 그 화장, 포장, 메이크업으로 자기를 위장하지 말고 진솔하게 정말 고객이, 조직이, 우리 사회가 나한테 요구하는 역할을 정말 잘 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산다면 여러분들이 비록 지금 현재 작은 기업에서 월급을 적게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월급이 여러분들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고객에 대해서 어떤 헌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일하느냐가 정말로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록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 고객을 위해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어떻게 만들까? 이거 정말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어. 라든지 또는 내가 쓰는 글 자체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 편하게 읽고 즐겁게 읽고 좋은 정보를 담고 있고 뭐 이런 마음 이렇게 내가 하는 작은 행사 하나가 정말 거기 왔을 때 그 사람들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해주고 나의 그 쾌활하고 친절한 접객과 응대가 다른 사람을
일순간이라도 웃게 해줄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월급이 얼마든지 아무리 어떤 작은 회사, 보잘것없는 회사에 근무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정말 큰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한순간은 정말 보람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가 창업 배우는 카페 CEO의 탄생에서 처음으로 한번 저 혼자 이렇게 셀프로 해봤는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저희 회사 동료와 같이 나눈 이야기를 오늘 한번 담아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작은아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